자, 유명한 우리 일화가 있죠. 어느 투자자의 회상에서 칠면조 노인이 나오고 있죠. 패트리지라는 칠면조 영감 노인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이분은 이제 그 리버모어가 이분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어느 객장에서의 경험이 아주 많은 노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그 노인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칠면조 노인이죠. 왜 칠면조라고 했냐면 매우 두터운 가슴에 턱을 기댄 채로 어깨를 으쓱이며 이방저방으로 돌아다녔기 때문이다. 상당히 경험이 많은 강세장과 하락장을 상당히 많이 경험했던 그 노인입니다. 고객들은 노련한 패트리지에게 다가가 친구의 친구인 어떤 회사의 내부자가 자신에게 조언한 특정 주식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비밀 정보를 받고서도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누군가 이야기하면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주곤 했다. 비밀 정보가 매수하라는 내용이건 매도하라는 내용이건 간에 그의 답은 똑같았다. 예컨대 고객들은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를 모두 하고 나서는 이렇게 묻곤 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같은 상승장에서도 비밀 정보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내부자들이 뭐 팔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이 패트리지 노인한테 묻는 거죠. 나이든 칠면조 영감은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아버지와 같은 인자한 미소를 머금고 상대를 조용히 바라봤다. 그러고는 매우 강한 어조로 말했다. 자네도 알다시피 지금은 강세장이라네. 이 유명한 말이 있죠. 지금은 강세장이라네. 그가 여러 차례에 걸쳐 그래 지금은 강세장이지 자네도 알고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 말을 할 때면 마치 100만 달러짜리 상해 보험 증서 안에 귀한 부적을 포장해서 주는 것 같은 표정을 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머 하우드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패트리지 노인한테 급하게 뛰어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 추세를 타는 거죠.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데 어떤 정보가 있다고 뛰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패트리지 노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엘머는 그쪽으로 다가가 존 패닝에게 사과의 말도 없이 칠면조를 향해 말했다. 패트리지 씨, 저는 방금 제가 가지고 있던 클라이맥스 모터스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제게 정보를 준 친구가 말하길 곧 조정이 있을 것이며 저가에 다시 매수할 수 있을 거라더군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직도 그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저처럼 일단 매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정보를 주는 거죠. 패트리지 노인한테. 엘머는 자신이 비밀 정보를 주며 매수를 권유한 적이 있는 그를 다소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정보 제공자는 그 정보의 진위 여부가 밝혀지기도 전에 자신들이 정보 수취인이 육체와 영혼 모두를 소유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네 하우드 선생. 나는 여전히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네. 물론이고 말고. 매우 고마워하며 칠면조가 말했다. 엘머가 그 노인을 생각해서 한 말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자들이 지금 주식을 팔고 있다는 거죠. 아까 같은 이 오시아홀딩스 같은 걸 추세를 탔잖아요. 탔는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내부자들이 주식을 팔고 있으니까 다시 팔았다가 조정 들어올 때 다시 사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전 방금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모두 처분했어요. 그의 목소리와 태도로 보자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1만 주 정도의 물량은 좋게 될 것 같았다. 하지만 패트리지는 유감스러운 듯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아니지 안 돼. 난 그 주식을 팔 수 없다네. 뭐라고요? 엘머가 외쳤다. 나는 매도할 수 없다네. 패트리지가 반복했다. 엘머는 매우 당혹해했다. 제가 그 주식을 매수하라는 비밀 정보를 드렸잖아요. 자네가 그랬지. 그 점에 대해서는 하우드 선생, 자네에게 매우 고마워하고 있다네. 진심이라네. 잠깐만요. 제가 말하죠. 그 회사의 주가는 열흘 만에 7포인트나 상승했죠. 그렇지 않나요? 물론이지. 그리고 나는 자네에게 큰 감사를 느끼고 있다네. 하지만 저 주식을 매도한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네. 매도할 수 없다니요. 엘머는 패트리지를 의심하기 시작하며 물었다. 그렇다네. 나는 매도할 수 없다네. 왜죠? 엘머는 가까이 다가가서 말했다. 왜냐하면 지금이 강세장이기 때문이지. 노인은 마치 길고 상세한 설명을 하듯이 말했다. 그렇군요. 엘머는 실망감 때문에 화가 난 듯 보였지만 말을 이어갔다. 지금이 강세장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지금 매도한 후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다시 매수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용을 줄이는 편이 낫기도 하고요. 젊은이, 만일 내가 지금 그 주식을 매도한다면 나는 포지션을 잃어버리게 되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 패트리지 노인은 매우 괴로운 듯이 말했다. 패트리지 노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뭡니까? 주가를 다시 팔면은 다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쉬울 것 같지만 사기가 힘들죠. 이 상황에서 사기가 힘듭니다. 이런 가파른 시세가 나왔을 때 다시 편입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포지션을 잃는다. 그 얘기하는 거죠. 포지션을 잃으면 다시 포지션에 편승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내 판단이 옳았음에도 당연히 벌 수 있을 만큼 벌지 못했던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기 전까지 그날 패트리지가 한 말은 큰 의미를 갖지 못했다. 아직까지 못 깨우친 거야. 아직까지 깨달음이 안 온 거죠. 왜냐면 그 전까지 리버모어는 단타매매로 승부를 했기 때문에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점차 연구를 하면 할수록 나는 그가 얼마나 현명했는지 깨닫게 됐다. 아마 그 자신도 틀림없이 젊은 날에는 나와 같은 결점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결점이죠, 결점. 이 결점이 뭡니까? 올라간 주식은 팔고 내려가는 거는 어때요? 붙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먹어야 될 때에서 먹지 못하고 손실만 계속 보는 거죠. 때가 왔을 때는 제대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엔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에 대해 알고 있었고 저항하기 어려우며 항상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던 유혹에 스스로를 노출시키지 않으려 했다. 마침내 패트리지가 늘 말했던 그래 자네도 알다시피 지금은 강세장이라네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을 때 나의 주식 공부 과정에 큰 진전이 있었다. VIP 클럽에서 굉장히 오래 공부하신 분들도 이런 깨달음이 온 거죠. 돈을 수익을 많이 내는 분들도 깨달음이 온 거죠. 이런 깨달음.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도 주식을 추세를 탔을 때 그냥 쭉 들고 가는 게 큰 돈이 되구나. 이걸 깨달았는 거죠. 이게 깨닫기가 쉽지 않은 거죠. 말은 쉬워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리버모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대박은 단기적인 주가의 등락이 아니라 전체 시장의 움직임에서 나온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주가 테이프를 읽는 것이 아닌 전체 시장의 규모를 측정하고 시장의 추세를 파악함으로써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주가의 단기 등락이 아니라 시장의 추세, 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함으로써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수년간 주식시장에서 수백만 달러를 벌기도 또 잃어보기도 한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다.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진득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돈을 벌 수 있었던 거는 뭡니까? 진득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엉덩이를 들썩들썩 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추세를 보고 엉덩이를 들썩거리면 안 된다.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득하게. 자리에 꾹 눌러 앉아 있으라는 것이다. 시장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기술을 터득할 필요는 없다. 강세장 초기에는 늘 많은 주식들이 상승하고 약세장에서도 초기에 많은 종목들이 하락한다. 적기에 올바른 판단을 내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점에서 주식을 매수하거나 공매도했던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진짜 큰 돈을 번 사람은 별로 없다. 시장을 올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 동시에 자신의 자리를 진득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큰 추세를 보고 자리를 진득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능력을 기르려면 어때요? 많은 경험을 해봐야죠. 많은 하락장과 상승장을 여러 번 반복을 경험하면서 어때요? 이런 능력들이, 역량들이 생기는 거죠. 자,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돈은 여기서 번다는 거죠. 근데 그 소수라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진득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힘들어. 그것이야말로 가장 배우기 어려운 것 중 하나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배우기 위해서 VIP 클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진정으로 큰 돈을 버는 것은 이 점을 확실히 알게 된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깨우치고 나서부터의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공감하시나요? 진득하게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에서도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 같습니다. 지금의. 올바른 시장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올바른 추세의 방향에 서 있으면 어때요? 자리를 진득하게 지키고 있어라. 포지션을 지켜라. 패트리지가 한 얘기죠. 그 얘기가. 시장을 똑바로 명쾌하게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예측한 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사람들은 조바심을 내거나 자신이 내린 판단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된다. 의심을 가지죠. 돈을 뺏길까봐, 내 피 같은 돈을 뺏길까봐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런 이유로 전혀 어리석지도 않고 삼류도 아닌 월스트리트의 사람들이 돈을 잃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바보가 천재를 이긴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죠. 바보가 천재를 이긴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시장에서 내놓으라 하는 엘리트들, 지성인들이 돈을 잃는 게 읽고 있다는 거죠.
이걸 깨우치지 못해서 시장이 그들을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똑똑하지만 진득하게 자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패한 것이다. 칠면조 노인의 경우에는 말과 행동이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고수할 수 있는 용기와 어떤 용기? 신념을 고수할 수 있는 용기와 끈기 있게 자리를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인내심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용기라는 건 어때요? 자신의 판단을 믿고 신념을 고수할 수 있는 용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인내심은요. 자리를 진득하게 지키는 것도 인내심이죠. 올바른 추세에 올라탔으면 인내심을 가지고 진득하게 지키고 가야 된다. 이 시간에는 이 리뷰의 내용 중에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가져가도 상당히 큰 소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주식시장의 큰 움직임을 무시하고 빈번하게 매매를 한 것이 내게는 치명적인 폐해이었다. 누구도 모든 등락을 잡아낼 수는 없다. 강세장에서 게임을 할 때는 매수한 후 강세장에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최근에 지금 공부한 지 몇 년, 시장에 들어온 지 몇 년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강세장을 제대로 경험을 못 해봤거든. 강세장을 제대로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야 이거 뭐 강세장이 뭔지 뭐 겪어봤어야 알지. 내가 뭐 이걸 어떻게 알아?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락장도 겪어보고 상승장도 겪어보는데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 완전한 강세장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죠. 강세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런 장을 얘기하는 거죠. 오시아홀딩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터져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공부를 해놔야 돼요. 어느 투자자의 회상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얻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강세장이 나왔을 때 추세를 타고 끝까지 먹을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